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로 인해 이번 재외선거에서의 안철수 후보표가 모두 사표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선택한 일부 한인 유권자들은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면서 청와대에 국민청원까지 올리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개솔린 가격의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LA 지역의 개솔린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5를 넘어섰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정유사들의 공급 문제 등이 겹치면서 개솔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제트블루 항공사의 한 조종사가 만취 상태로 비행기를 조종하려다 이륙 직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조종사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법적 제한 수치보다 4배 이상 높게 나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오는 2030년까지 최소 250만 채의 주택 건설 계획을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심각한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와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첫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로 이번 재외선거에서 안 후보에 대한 표들은 자동 사표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한인 유권자들은 청와대에 국민청원까지 올리면서 크게 반발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재외선거가 끝난 후 대통령 후보 사퇴를 금지하도록 하는 이른바 안철수법을 제정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청원인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로 이번 재외선거에서 안 후보에게 던진 표가 모두 죽음표, 즉 사표가 됐다면서 이는 재외 유권자들에 대한 모독이자 투표권을 보장하지 않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한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의 표도 마찬가지로 모두 사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들은 지지 성향을 떠나 재외 유권자들의 표를 사표 처리한 것은 옳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합니다. 법이 잘못된 거죠, 그건. 예, 선거법이 잘못된 거죠. 무효된다면 안 되니 입장 권리 갔으니 그래서 죽은 사람도 아니니까. 하지만 이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만큼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입니다. 안철수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모두 단일화 선언 이후 후보직 사퇴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재외 국민이나 거소 투표자의 표는 모두 사표로 처리됩니다. 이번도 중앙선관위에 가서 그 후보 사퇴를 신고를 했을 거예요. 그 시점 이후로는 이제 후보자 자격이 상실이 되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는 이제 그 표가 무효가 되죠. 현재 게시글은 국민청원 게시판 규정에 의해 비공개 처리된 상태입니다. 한국에서 치러지는 선거에선 안철수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투표용지 기표란에 사퇴 문구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개솔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LA 지역의 개솔린 평균 가격은 처음으로 $5를 넘어섰습니다. 전미 자동차 협회 AAA에 따르면 LA와 롱비치 지역의 갤런당 개솔린 평균 가격은 $5 1센트를 기록했으며 이는 한 달 전보다 30센트, 1년 전보다 $1 25센트 오른 가격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개솔린 평균 가격 역시 1년 전보다 $1 24센트 오른 $4 99센트를 기록하면서 $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베버리 그로브 지역의 한 주유소의 경우 일반 개솔린 가격이 $6 65센트를 기록했고 프리미엄 개솔린은 갤런당 $7까지 치솟았습니다. 전국 평균 개솔린 가격도 $3 72센트로 뛰어 올랐습니다. AAA 측은 러시아산 원유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로 유가가 급등한 데다 남가주 지역에서 봄철에 발생하는 일부 정유사들의 공급 문제로 인해 개솔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에너지위원회는 캘리포니아주의 개솔린 재고가 지난주보다 6%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뉴욕주 버팔로 공항에서 제트블루 항공사의 한 조종사가 이륙 직전에 만취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플로리다주 로더데일로 향하던 비행기 조종사인 제임스 클리프턴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연방법 법균의 수치보다 4배 이상 높은 0.17%로 밝혀져 만취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종사는 비행기 타기 전 술을 7잔에서 8잔 정도 마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o the TSA officer called our police officers, the NFTA police officers, and when they were called, they immediately went on the plane, got Mr. Clifton out of the plane, and then gave him a breathalyzer test where it was 0.17. At that time, he was taken into custody. 동료 조종사에 따르면 클리프턴과 전날 밤 함께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는 동료들이 돌아간 뒤에도 레스토랑에 남아 술을 마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트블루 항공사는 승객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 조종사를 업무에서 배제했다며 사과 성명을 발표하고 내부 음주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무관용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주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주택난 해결을 위해 캘리포니아주 당국이 오는 2030년까지 최소 250만 채의 집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평균 주택 구입 비용은 $80만 달러. 주택 가격이 치솟으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심각한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한 대대적인 주택 건설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The state needs to add at least 2.5 million new homes, and that's the bare minimum. 2030년까지 250만 채의 집을 새로 짓고 이 가운데 100만 채는 저소득층 가구에 배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당국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기존 주택 부지에 별채를 짓는 형태인 타이니홈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타이니홈은 제작 비용이 저렴하고 특별한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최근 1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시와 카운티 정부는 주택 개발 계획에 따라 일정 비율의 저소득층 주택 단지를 승인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The court can establish a fine of $10,000 per month or up to $100,000 a month for long periods of non-compliance. 일각에서는 당장 살 곳을 찾고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People really have nowhere to go. We don't want to see people on the streets. We don't want to see the tent cities. We don't want to see this crisis that has just gone far, far out of control.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올해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 $60억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심각한 정신건강과 중독 문제를 앓고 있는 노숙자들의 치료를 강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모든 카운티에 정신건강 법안을 마련해 심각한 정신건강과 중독으로 고통받는 노숙자들에게 치료를 제공하고 일부 노숙자를 보호시설에 수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노숙자들은 정신과 치료와 약물 치료 그리고 주거 시설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게 될 것이라고 주지사는 설명했습니다. 새 제안이 승인된다면 범죄를 저지른 노숙자는 치료를 받지 않으면 범죄 혐의를 감수해야 하고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정신질환 프로그램이나 정신질환자를 위해 판사가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를 통해 강제적으로 수용됩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카운티 협회는 노숙자들에게 치료를 강요하는 계획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고 다른 단체들은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18세가 되는 2004년생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국적 이탈 신고 기한이 오는 31일 마감됩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자인 2004년생 한인 남성은 오는 31일까지 한국 국적 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만 국적 이탈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20년 동안 국적 이탈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LA 총영사관은 신고 기한 내에 영사관 방문이 어려운 할인들을 위해 선 온라인 신청 후 방문 접수제를 진행 중이라면서 우선적으로 신고 기한 내에 온라인 접수를 완료한다면 오는 6월 30일까지 서류 접수 등 기타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도시 가운데 주민들의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캘리포니아주와 메릴랜드주의 도시로 조사됐습니다. 금융정보업체 월렛 허브가 발표한 2022 미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 순위에 따르면 전국의 182개 인구 밀집 도시 가운데 캘리포니아 북부 프리몬트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노동통계국과 인구조사국 등의 자료를 토대로 직업의 만족도와 소득 증가율, 이혼 빈도, 우울증 발생률, 생활 환경 등을 분석해 순위를 매겼습니다. 2위는 메릴랜드주의 콜롬비아, 3위는 샌프란시스코, 4위 산호세로 조사됐으며 5위는 얼바인, 7위 시애틀, 그리고 10위에 샌디에고가 올라 10위 안에 든 도시 6곳 모두 캘리포니아주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최하위는 미시건주의 디트로이트로 대부분의 항목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밀과 옥수수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미 밀과 옥수수 모두 수급 악화로 가격이 크게 오른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긴장 고조로 선적 차질까지 불거지면서 가격 상승이 커지고 있습니다. 옥수수는 지난 6개월 동안 약 43%나 올랐고 지난달에만 17% 급등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밀 주요 생산 수출국으로 두 나라를 합하면 세계 생산량의 14%, 세계 수출량의 2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비료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져 농업계에도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옥수수 가격이 하락하는 데는 수개월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에서 열린 2차 회담에서 민간인들의 대피를 위한 이른바 인도주의 통로를 만드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대피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양복 차림의 러시아 대표단과 군복을 입고 나선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마주 앉은 2차 회담. 양측은 민간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거나 전투 지역으로 의약품과 식량을 전달할 수 있는 이른바 인도주의 통로를 만드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이 통로를 따라 대피 또는 운반이 이루어지는 동안 주변에선 잠시 휴전하기로 했습니다. Подчеркиваю, с возможностью временного прекращения огня на период, когда будет осуществляться эвакуация в секторах, где она проводится. 회담 직후 우크라이나 측에선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양측이 정치, 군사 의제까지 모두 논의했지만 가장 시급하면서도 이견이 상대적으로 적은 인도주의 분야에서 먼저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 성과와 별개로 러시아의 공세와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흑해 연안의 헤르손은 침공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군에 점령된 도시가 됐고 마리우폴은 완전히 포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도 키이우 북동쪽의 체르니히우에서는 학교와 주택가에 폭탄이 떨어져 민간인 2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침공을 특수 군사작전이라고 부르며 임무 완수를 독려했습니다. Уважаемые товарищи, хочу сказать, что специальная военная операция идет в строгом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графиком, по плану. Все поставленные задачи успешно решаются. 그러면서 전사자 유족에겐 보상금 7,600여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나서 어떤 말도 총탄보다 더 중요하다며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만나 담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폴란드 푸셰미실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 재벌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을 지원하고 있는 재벌들을 제재해 푸틴을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푸틴 대통령과 주변 인물들에 대해 혹독한 제재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흥 재벌과 그 가족을 제재 명단에 올리고 미국으로의 입국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Today I'm announcing that we're adding dozens of names to the list, including one of Russia's wealthiest billionaires, and I'm banning travel to America. 백악관이 밝힌 명단에는 러시아 최고 재벌인 알리셰르 우스마노프 등 올리가르히로 불리는 신흥 재벌들과 푸틴의 입역할을 하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군 대변인 등이 포함됐습니다. 우스마노프는 푸틴과 매우 가까운 사이로 전 세계 100대 부자에 이름을 올린 인물입니다. 백악관은 이들 신흥 재벌 8명과 그 가족이 보유한 미국 내 자산을 모두 동결하고 이들이 소유한 불법 재산은 압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 19명의 러시아 신흥 재벌과 그들의 가족 47명에 대해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도록 비자를 정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want him to feel the squeeze. We want the people around him to feel the squeeze. I don't believe this is going to be the last set of oligarchs. 백악관은 이들을 제재하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압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러시아의 제재 관련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불법 자금을 추적 압류하기 위한 전담 팀을 구성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일부 중국 누리꾼들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롱과 악플이 이어지면서 반중 감정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중국인들은 중국인이라는 신분을 감춘 채 지내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조희영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한 중국인. 러시아군의 폭격에 급히 방공호로 대피한 상황. 또 다른 불안감을 토로합니다. 很多学生都不敢他妈的在地铁里面待了，有人直接问他们你们是哪国人，然后他们说我们是 Japanese， 我们连自己是中国人都不敢说。 중국 관영 매체 CGTN은 최근 우크라이나 내 반중 감정이 악화되면서 자국민들이 중국인 신분을 감춘 채 지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의 전쟁에 대한 자극적인 발언과 조롱이 원인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옹호부터 现在俄罗斯出来一边暴揍美国的小弟，一边大嘴巴子扇美国的脸，我还不能叫一声好了？现在连傻子都知道中俄是背靠背的朋友。 우크라이나 미녀들이 중국으로 올 기회다. 나이 어린 여성들을 중국에서 받아주자는 성희롱적 발언들도 쏟아졌습니다. 반중 감정이 악화돼 신변까지 위협받자 우크라이나 주재 중국 대사관은 중국인 신분을 숨기라고 공지했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들은 일제히 조롱과 악플 차단에 나섰고 양국 외교장관 전화회담에서 중국은 교민들의 안전을 부탁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엄선된 108가지 순수한 약초, 과일, 채소, 버섯과 곡물의 생명력을 고스란히 담아 한 알 한 알 정성으로 빚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와 3번의 발효 공정을 거친 일본 효소과학의 결정체 우메켄 효소와 자연이 만들고 우메켄이 전합니다. 우메켄.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3파전으로 재편된 대선 관련 소식입니다. 대선 후보들이 막판 부동층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2030 여성을 집중 겨냥했고 김동연 대표와 첫 공동 유세도 벌였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여성 유권자 7천여 명의 지지 선언이 끝나자 이 후보가 여성 참정권과 민주당 상징을 결합한 파란 장미를 들고 연단에 오릅니다. 이 후보는 성평등과 여성 안전을 이뤄내는 여성 안심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이상한 소리 저는 하지 않습니다. 양성평등의 나라 저 이재명이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영등포에서 이어진 이재명 후보의 오후 유세에는 최근 이 후보와 정치개혁 연대를 선언하고 사퇴한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이 후보와 함께 유세장에 입장하고 운동화도 선물한 김 대표는 가치 연대와 이익에 따른 야합은 다르다며 야권 후보 단일화를 비판했고, 청년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비전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야합을 따르시겠습니까? 이 후보도 작은 파도가 민심의 도도한 물결을 거스를 순 없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생과 경제, 평화, 그리고 통합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손을 잡고 꿋꿋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후보는 서울 서남부 유세에서는 이재명이 될 것 같다면 부동산 대신 주식시장, 자본시장으로 가달라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충청 지역을 찾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야권 후보 단일화 여세를 몰아 정권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유세 대신 거리를 걸으며 다당제 실현을 위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곧바로 충남으로 이동한 윤석열 후보는 유세마다 단일화 결과를 홍보하며 정권 교체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이뤘습니다.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셔서 저희가 정부를 맡게 되면 저 이재명 민주당의 부패하고 무능한 세력 갈아치우고, 윤 후보는 중도층 표심을 의식한 듯 국민의힘이 부자 정당이란 지적은 민주당이 씌운 프레임이라며 노동자와 기업 사이에 균형을 맞춘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선 자기 이름 빼고는 전부 거짓말이라는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비난전을 이어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게 바로 정치개혁이라며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치개혁안을 일축했습니다. 저처럼 여의도 정치 전혀 모르고 발 디뎌본 적도 없는 사람이 정부를 맡는 것 자체가 정치교체 아닙니까, 여러분? 윤 후보는 또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완공과 국가 첨단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 공약도 내놓으며 경남으로 이동해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서울 건대입구역 등에서 유세를 펼치며 다당제 실현을 위해 자신을 찍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다당제 책임 연정 시대를 여는 위대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또 성평등이나 노동자 보호에 대한 거대 양당의 공약은 진정성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MBC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 3사가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야권 단일화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 37.1%,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42.1%로 윤 후보가 다소 앞섰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내일이 대선이면 대선 후보들 가운데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37.1, 국민의힘 윤석열 42.1, 정의당 심상정 1.8%로 나타났습니다. 야권 단일화 성사 전 조사여서 대상에 포함된 안철수 후보는 7.4%였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 범위 밖 5%포인트로 2주 전 방송 3사 1차 공동조사 때보다 1%포인트 늘었습니다. 지지 이후로 이재명 후보 지지 응답자들 중에선 경제 성장과 발전에 적임자여서란 응답이 55.2%로 가장 많았고, 윤석열 후보 지지 응답자 중에선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 것 같아서가 32.3%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할 거라는 응답은 88.8%, 바꿀 수도 있다는 응답자도 10.7%였습니다. 개인적 지지와 상관없이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 같냐는 질문엔 이재명 41.3, 윤석열 47.1%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34.6%가 사전투표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재명 후보 지지자는 49.2%, 윤석열 후보 지지자는 24.9%가 사전투표를 선호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MBC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 3사가 코리아 리서치 등 출구조사 수행 조사기관 3곳에 의뢰해 지난 1일과 2일
전국 유권자 2,003명의 응답을 얻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MBC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 3사는 오는 3월 9일 대선 당일 공동 출구 조사를 실시해 코로나 확진자 투표까지 모두 마감되는 저녁 7시 30분 정각에 결과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이 처음으로 3만 5천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를 유지했는데 높은 상대적 빈곤율 등 과제가 아직 많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소득은 3만 5,168달러, 우리 돈 약 4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10% 넘게 올랐습니다. 실질 경제 성장률은 4% 정도였는데 원달러 환율이 3% 정도 내린 덕을 봤습니다. 아직 다른 나라들의 통계가 다 나오지 않았지만 이 정도면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나라들 가운데는 세계 6위 정도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17년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선 뒤 조금씩 오르내리며 5년째 3만 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GDP는 1조 7,97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 10위입니다. 국민소득을 보나 경제 규모로 보나 한국은 선진국인 셈입니다. 하지만 성장의 혜택을 고루 나누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재난지원금 때문에 소득 불평등이 조금 줄었지만 자산 불평등은 커졌습니다. 자산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0.603으로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1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돈이 돌 수 있도록 하는 인위적인 소득 재분배 시스템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득 재분배 시스템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역할하는 건 아니에요. 2019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16.7%로 OECD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았습니다. 노인 빈곤율은 2018년 기준 43.4%로 OECD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중국이 러시아 정부의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을 미리 통보받고 베이징 겨울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만 전쟁을 늦춰달라고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유럽의 정보 당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의 고위 관계자가 우크라이나 침략 시기와 관련해 나눈 내용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외신은 베이징 올림픽이 개막하기 이전 이미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10만 명의 병력을 집결시켰던 러시아가 공교롭게도 올림픽이 폐막한 사흘 뒤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뉴욕타임스의 보도는 가짜 뉴스라며 발끈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작동을 멈춘 엘리베이터 문을 열고 어둠 속에 갇혔던 사람들을 한 명씩 구출합니다. 어제 오전 9시 대만 전역에선 작년 5월 이후 또다시 대규모 정전 사고가 발생해 500만 가구가 피해를 겪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이날 대만 전역에선 총 200여 건의 엘리베이터 갇힘 사고가 신고됐으며 일부 산업시설의 가동이 중단되는 경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정전은 대만 전체 전력의 약 7분의 1을 생산하는 싱다 발전소의 고장으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3일 멕시코시티에서 진행된 대통령 정례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기자가 질문을 하던 도중 다른 기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고 대통령도 회견장에서 퇴장하는 모습이 멕시코 전 지역에 생중계됐는데요. 이 같은 소동은 정례 기자회견 중 멕시코 동부에서 발생한 5.7 규모의 지진 때문인데 아직까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큰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이 다음 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여는 콘서트 티켓이 예매 첫날 전석 매진됐습니다. 미국의 티켓 예매 사이트는 BTS의 팬클럽인 아미의 압도적인 수요로 선예매에서 티켓이 매진됐다고 밝혔는데요.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8일부터 9일, 또 15일부터 16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엘리전트 스타디움에서 콘서트를 열고 전 세계 팬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인데요. 마지막 날 공연인 16일 공연은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때론 극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하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끊임없이 바꾸며 내면 깊숙이 잠자고 있던 진정한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경이로움으로 가득한 곳. 야마바 리조트 앤 카시노 SM 매뉴얼. 투데이 이슈톡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 세계가 러시아의 경제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나폴레옹 나치도 항복, 러시아 잡는 라스푸티차입니다. 수십 대의 탱크가 진흙탕에 갇혀 있고 무한궤도를 장착한 군용 전차나 장갑차도 옴짝달싹 못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나타나는 라스푸티차 자연현상 때문이라는데요. 보통 3월 말 해빙기와 10월 초가을 장마 때 발생하는 현상으로 토양이 진흙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달 초 러시아 한 국방문제연구원은 폴린폴리 씨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 훈련은 1년 내내 진행되고 해빙기에도 문제없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외신들은 라시푸티차가 러시아군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예년보다 빨리 해빙기가 나타나 러시아 기갑부대 진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익명의 미국 군사 전문가는 터키 공영방송국 TRT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원정에 나선 나폴레옹과 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을 침공한 독일군도 라스푸티차를 돌파하지 못해 결국 패배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자국 내의 반전 시위를 막기 위해서 강경 진압을 시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수백 명의 러시아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시위에 나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레닌그라드 생존자 반전 시위 중 체포입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거리. 경찰이 군인들이여 무기를 버려라 라는 피켓을 든 할머니를 체포하기 위해 다가갑니다. 이 어르신은 올해 나이 77인 러시아 활동가인 옐레나 오시포바 씨인데요. 알고 보니 세계 2차 대전 중 나치 독일의 레닌그라드 포위 공격에서 살아남은 생존자 중 한 명입니다. 당시 나치 독일은 레닌그라드로 불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약 900여일 동안 완전히 봉쇄했고 400만 명가량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엔 철장에 갇힌 아이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인데요. 전쟁을 반대하는 의미로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찾아가 꽃을 놨다는 이유로 러시아 경찰에 붙잡힌 겁니다. 함께 꽃을 놓았던 어린이 5명과 이들의 엄마로 추정되는 여성 2명도 체포됐다는데요. 아이들과 부부들은 현재 풀려난 상태지만 재판과 벌금형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독립인권 매체 OVD 인포는 지난달 24일 침공이 시작된 이후 반전 시위로 체포된 시민이 7,000명이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한 우크라이나 군인이 전쟁터에서 춤을 추는 영상을 SNS에 올리게 된 사연이 전해졌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딸, 아빠 살아있다. SNS로 생사를 알린 군인입니다. 마이클 잭슨의 노래에 맞춰 백스텝을 추고 이번엔 동료와 함께 신나게 몸을 흔드는데요. 직업 군인으로 추정되는 알렉산더 씨입니다. 어린 딸을 안심시키고 아빠는 무사하다는 거 알려주기 위해 SNS에 유쾌한 영상을 올리고 있는 건데요. 익살스러운 영상이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면서 그의 틱톡 팔로워 수는 4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된 후로 영상이 올라오지 않자 누리꾼들은 전쟁통에 잘못된 게 아니냐,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않는 곳에 있을 거다 등 여러 추측을 내놨었는데요. 그러던 중 지난 1일 무사하다는 안부 영상을 공개하면서 많은 이들의 응원을 받고 있는 알렉산더 씨. 부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공습이 시작되던 날 우크라이나의 한 호텔에서 피아노 연주에 나선 소년의 모습이 공개돼 전 세계 누리꾼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전쟁을 잠재운 선율, 폭격 속 피아노 연주입니다.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의 텅 빈 호텔 로비에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울려 퍼집니다. 우크라이나 한 소년이 러시아 폭격이 시작될 때 피아노 연주를 시작한 건데요. 미국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공습 경보가 울려 현장을 취재하러 나가다가 우연히 발견한 광경이라고 합니다.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덤덤히 건반을 두드리는 소년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다는데요.
누리꾼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피아니스트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피아니스트가 떠오른다며 안타까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투데이 이슈 톡이었습니다. 이상으로 3월 3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